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진혁이와 나영이는 29살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커플이었죠. 하지만 결혼식 전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건 바로 진혁이의 부모님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진혁이를 생각해 혼주석을 없앤 결혼식을 권했지만 진혁이는 되려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전 괜찮습니다. 혹시 사람들 눈이 불편하시면 부모님 대행을 쓰겠습니다. 아니야 진혁아, 그런 게 아니라 난 네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장모님, 저한테는 장모님이 어머니잖아요.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혁이만한 듬직한 사이가 없었죠. 그리고 진혁이가 결혼식 때 나에게 쓴 감사 편지는 저를 포함한 모든 하객들을 울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던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편지 한 장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네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오랫동안 도와주시고 편견 없이 사위로 받아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모시고 아내와 효도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듬직한 사위를 둘이나 본 행복한 엄마가 되었지만 제 건강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2년 뒤 간경화에서 간 부전으로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죠. 얼굴은 거목해 죽어 있었고 복수도 차올랐죠. 저에게 남은 방법은 간 이식뿐이었지만 자식들은 모두 간염 보균자였기 때문에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점수도 희망적이지 않았죠.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으니 저는 천천히 제 삶을 정리해 갔습니다. 자식도 엄마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걸 아는 건지 예전보다 자주 찾아오더군요. 특히 진혁이는 웃는 얼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눈 주변이 빨간 것이 누가 봐도 울다 들어온 얼굴을 해서는 들어오곤 했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이 이렇더군요. 하나같이 입은 웃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눈은 울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엄마를 보내는 게 아쉬운지 딸들도 아들도 자꾸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퍽이나 불편했습니다. 고운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닌 병색이 완연한 얼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싫었거든요. 아들들이 간직할 제 마지막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간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에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죠. 그렇게 오랜 수술 끝에 무사히 간 이식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한 저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어야 했지만 병원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조심조심 일상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모두 자주 우리 집을 드나들었죠.
낮에는 큰딸이 와서 저를 챙기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들과 남편이, 그리고 주말이면은 나영이와 진영이가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진영이가 이직을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사실 생활력 강한 녀석이 이직할 직장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직장을 그만뒀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았죠. 그래도 진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진영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정도면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진영이가 생각보다 오랜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않더군요. 나영이 혼자 일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몇 달 동안 지켜보다 결국 진혁이와 나영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진혁이도 다시 일해야 하지 않겠니?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엄마의 마음으로 말한 건데 딸이 듣기에는 간섭으로 들렸는지 나영이가 조금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니,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요. 조만간 좋은 직장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저녁을 먹이고 보내려고 하는데 나영이가 평소와 다르게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진혁이는 그런 나영이를 달랠 뿐이었죠. 저는 지 남편한테 뭐라 했다고 저러나 싶으면서도 죽다 살아난 엄마한테 저러는 막내딸에게 서운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혁이가 죄취업 소식을 알려왔어요. 저는 역시 우리 진혁이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 안부 전화를 걸은 나영이에게 이제 빨리 아이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너와 진혁이 닮은 손주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나영이가 하는 말이 내년에나 갖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번에 죽었다 살아나다 보니 사람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미뤄도 될 것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독촉해도 될 것 같아서 말을 좀 더 했습니다. 너희 무슨 신혼이 그렇게 길어?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야. 진혁이 너도 이제 33살이잖니. 얼른 낳아야지. 엄마랑 아빠가 또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는 거고.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기다려줘요.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죠. 평소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막내딸의 말에 서운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를 몰아세웠습니다. 툭하면 알아서 한다는 소리, 부모가 자식 일에 좋은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어. 못된 지집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본을 삭히며 앉아있는데 방에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나와 옆에 앉더군요. 진혁이랑 나영이한테 그러지 마라. 아니, 애미가 그런 소리도 못해요?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아주 그냥 지 혼자 큰 줄 알지. 한참 푸념을 하고 있는 내 옆에서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간 떼어준 사람이 진혁이야. 그래서 직장도 그만둔 거였고 1년 정도 푹 쉬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생활비 다 대준다고 한 건데 결국 당신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눈치챌 것 같다며 바로 일자리에 구해 나갔잖아. 아이는 좀 천천히 갖게 둬. 무엇보다 진혁에게
아무런 후유증이 없는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지금은. 무슨 소리야? 진혁이가 나한테 간을 기증을 했다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간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혁이는 바로 검사를 받았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나영이는 그런 진혁이를 말렸다고 해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후유증이 생기면 나영이는 남편도 엄마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혁이는 제가 본인의 어머니와 같다며 되려 남편을 설득해 저에게 간을 준 것이었죠. 남편과 나영이는 그런 진혁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젊다고 해도 후유증이 생기면 나영이는 남편도 엄마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혁이는 제가 본인의 어머니와 같다며 되려 남편을 설득해서 저에게 간을 준 것이었죠. 다음날 진혁이와 나영에게 퇴근하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온 진혁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진혁아, 왜 그랬어? 너 고생하면 어쩌려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소리만 했는데 진혁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런 복덩이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정말 하늘에게 감사하게 되더군요. 저는 진혁이와 나영이에게 그동안 일을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나영이 역시 안 그래도 진혁이에게 미안해 죽겠는데 제가 돈을 벌라 하고 아이를 가지라 하니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다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진혁이에게 간 이식을 받은 지 3년 후 저도 진혁이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는 얼마 전 아들을 출산했어요. 진혁이와 나영이를 쏙 빼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요즘 건강해진 진혁이는 남편을 거들어 이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치가 보여서 급하게 들어간 직장은 업무 강도 대비 처우가 좋지 않아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가끔 남편을 도와주던 진혁이가 조만간 공장을 몰려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혁이가 이번에 납품까지 확장을 한 모양이더군요. 요즘 드는 생각이 진혁이랑 저는 아마 하늘이 맺어준 부모 자식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진혁이는 어린 나이에 브랜드도 없는 그 셔츠를 받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을까 싶고, 저 또한 진혁이에게 편지를 받고 그렇게 찡할 수가 있었을까 싶네요. 우리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